민주당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깨어나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힘듭니다. 아직도 문재인 털보 찬양하고 잘했다 잘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프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광신도들이 됐죠. 문천지교가 됐고 털보교가 돼버렸어요. 화천대유 대장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영찬 의원한테 자료를 넘겼다. 당시 기자로부터 들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윤영찬은 이재명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 아무 연고도 없던 윤영찬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거의 토박이죠. 성남 토박이 4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윤영찬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게 이재명인데 등에 칼을 꼽는 게 윤영찬과 수박, 문재인 얘들의 하는 습성이에요. 아주 더러운 일본인들이 하는 더러운 뒤에서 칼 꼽기 하는 의리 없는 놈들이 정권 5년을 누린 거예요. 2016년 기사예요. 박근혜 정권 때 기사인데 법률신문의 판결 기사예요. 분당의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혐의로 현직 변호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이 현직 변호사가 누구냐? 대장동 관련해서.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인 거예요. 남욱 변호사. 경쟁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남욱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 2심 다 무죄. 판결 내린 게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부장판사 당시.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게 문재인이죠. 대선 후보까지 키워준 게 문재인이죠. 요것도 뭔가 파헤치면 나올 것 같아요. 죄가 증거가 명확했는데 남욱 변호사를 무죄를 1심, 2심 다 내려버린 게 최재형입니다. 남모 변호사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관련해서 기사 검색하고 파헤치다 보면은 항상 들어온 거에는 문재인이 나와요. 윤석열 아니면 문재인이 나옵니다. 대장동이건 부산저축은행이건 LH 사태건 경남종합금융권이건 별의별 게 많은데 세월호 사건도 있고 파헤치다 보면 항상 윤석열 아니면 문재인이에요. 확실하게 증거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욱 변호사를 1심, 2심을 무죄 판결 내린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대선 후보급까지 성장시켜준 문재인은 대장동과 과연 관계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파헤쳐보면 뭔가가 막 나와요. 문재인과 윤석열 어디나 항상 껴있어요. 부산저축은행이다 LCT다 파헤쳐보면 항상 문재인 아니면 윤석열이야. 최재형이 완전 보수인 거 몰랐겠어요 문재인이? 왜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하냐고요. 검증 안 된 사람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체크 못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위치에서?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 모든 거 다 체크 가능해요. 친척 관계들까지. 국정원까지 밑에 두고 있는 대통령 위치에서. 오늘 속았다는 개소리야. 대선 후보 2명을 배출해요.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야, 다음 대선에 후보를 2명이나 배출하는 역대급 인사. 그게 실수라고요? 원래 플랜 A는 이낙연이었는데 차기 대선 대통령으로. 근데 이낙연이 똥벌 차고 자멸하고 부랴부랴 플랜 B로 내세운 게 윤석열이고요. 또 윤석열도 안 되면 어쩌나 해서 플랜 C로 내세웠던 게 최재형이었습니다. 보수 적폐 끝판왕 세력들이 그렇게 계획을 짰었어요. 이낙연이 찌그러들고 이재명이 민심의 힘으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국내임의 내부 경선을 하는데 최재형은 왜 플랜 C에서 탈락을 했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기 단축, 내각제 개헌 고려 안 한다. 이 할아버지가 적폐 끝판왕들이 원했던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내각제 개헌이 적폐 끝판왕들과 문재인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캐치를 못해낸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내고 딱 잘라서 내각제 개헌 고려 안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보수 언론들이 최재형을 경선에서 무진장 까기 시작합니다. 조용히만 있었으면은 윤석열급으로 키워주려고 플랜 C로 개혁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내각제 개헌 고려 안 한다고 이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최재형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보 애국 보수, 바보 꼴통 극우 이런 걸로 애국가다 뭐다 보도를 한 게 보수 언론 아닙니까? 키워줄래다가 에이 안 된다 하고 윤석열로 간 거였죠. 보험 차원에서 플랜 C였어요. 근데 찌그러들었죠. 박근혜도 내각제 반대해서 내려왔고 가족끼리 애국가 부른 거 보도 안 해주면 되는 건데 최재형이 내각제 반대하고 이러니까 얘 빨리 떨어뜨려 버리자 한 거였어요. 보수 적폐의 언론사들이 맘만 먹으면 대통령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박근혜 보면 아시잖아요. 문재인 보면 아시잖아요. 박근혜 바로 조선중앙에 끌어내려주고 문재인 대통령 바지사장 만들어주잖아요. 언론의 힘이란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건데 언론 개혁하라고 힘을 다 실어줬건만 안 한 문재인이 진짜 천하의 원수죠. 대장동 사태는 민주당에서 까발린 거다. 대장동을 처음 알린 기자가 이재명이 몸통이다.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보도한 거라고. 민주당에서 제보했대요. 윤영찬 수박 친문 세력들이 보도를 처음 한 거죠. 이런 짓은 안 해야죠. 양심이 있지. 도덕이란 게 있고 서로 지켜야 할 룰이란 게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서로 내부 경선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다가 보도를 하고 선동을 하고 아직까지도 대장동 사태로 검찰 소환 조사를 열 몇 시간씩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민주당도 기득권이죠. 스스로 적폐가 되었죠. 적폐 청산한다면서 새로운 컨셉의 적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 돈과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를 외치고 투쟁해왔다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라든지 좌파들이 돈과 권력만 보니까 적폐 청산하자고 생겨난 정권이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리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개혁 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단을 불러일으켜 이재명 후보를 검찰의 제물로 만들고자 한 사람부터 처단해야 합니다. 처단했습니까? 수박들이 살아서 이재명 죽이겠다고 체포 동의안 가결시키겠다고 했는데 강금실 전 장관이 참 좋은 분이에요. 진정한 개혁을 하려고 했던 분이고 진짜 노무현을 사랑했던 분.
강금실 장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아예 콧백이 보이지도 않았죠. 노무현의 오른팔이라는 문재인이 노무현이 염원했던 검찰개혁을 나서서 하려고 했던 진짜 친노 강금실을 소환조차 안 하고 부르지도 않고 개혁을 하려는 자들은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캠프 후원 회장을 하셨죠. 노무현의 진짜 적통 계승자는 이재명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